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요즘 서울 명동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 경제가 서서히 일어서던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포공항이나 호텔 같은 곳을 가보면 일본인 관광객들이 고성방담하는 모습을 쉽게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도 서울 시내에 호텔방이 모자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생이 많다고들 하죠. 그때는 더했습니다. 그만큼 호텔이 없던 시절에 롯데호텔의 등장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회장님. 롯데 김동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롯데 설립추진위원회가 호텔 설립 예정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한창 사들일 무렵 롯데호텔 사장 김동환이 신병식 서울은행장을 찾았다. 소공동 동국제관 건물 말입니다. 예. 위에서 서류가 내려와서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호텔 부지로 편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시겠지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요즘 이 근처 땅값이 얼만데 최소한 현재 시세보다는 약간이라도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께서 그리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롯데는 당시 서울은행 소유로 돼 있는 310평의 동국제강 5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와 건물을 비교적 쉽게 매입할 수 있었다. 롯데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으니 은행이나 민간 기업으로선 매각 거부는 물론이고 값을 더 올려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었다. 사유재산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데는 특정가구 정비지구라는 제도 덕분이었다. 신 사장님, 이 반도 호텔 건하고 이 국립도서관 건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각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계 인류 호텔을 지어서 서울도 이만하면은 국제도시가 됐구나, 그런 칭찬을 듣게 해주십시오. 예, 각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김종필 총리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저 재개발 지구 추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예. 제가 호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를테면 호텔이 들어갈 반도지구는 재개발 사업지구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죠? 예. 재개발 대상은 층수가 낮고 건물이 낡거나 너무 밀집돼 있어가 대형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 또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해질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얼핏 생각해도 그 반도지구는 재개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구만. 알겠습니다. 나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외자 유치를 한다고 이 법령이니 뭐니 이것저것 뜯어 고치고 있지만 아직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신 사장께서 먼저 치고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1970년대 초 서울 시내 전체 건물의 높이는 평균 1.5층 이하였다. 도심에 속하는 무교동, 설인동 일대, 소공동 일대 역시 거의가 단층의 목조 건물들이 밀집돼 있었다. 문제는 롯데가 들어가려는 반도호텔 인근이었다. 송 국장. 이 반도지구 안에 있는 고층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예, 1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동국제강하고 산업은행, 한일은행, 주로 기관에서 사용 중입니다. 도심부 재개발 사업을 하면 주로 판자촌을 헐거나 도로를 넓히는 방식인데 이런 건물들까지 밀어내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말이야. 그래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롯데가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애를 먹는 이유 중엔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별법 같은 걸 만들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특별법. 옳거니. 특별법. 저기 내일 당장 정소영 경제수석 만나보자고. 그런데 왜? 기존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은 새로 만든 지 2년도 채 안 됩니다. 1년이건 2년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필요하면 일주일 만에도 고치는 거지 뭘.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특정가구 정비지구 법령이었다. 1. 시가지 내에 한 블록을 단위로 하여 그 가구 내에 들어갈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특정 가구 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 군수는 특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구 내에 건축될 건축 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 각 토지 소유자는 시장과 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말이 합의였지. 사실상 큰 사업이 벌어지면 팔아야 한다는 것, 즉 반강제 수용이다. 이것은 롯데호텔 건립을 위해 기존 재개발지구 규정에 끼워 넣은 특례법이었다. 당시 이 일대는 번듯한 건물들이 많아 재개발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반도호텔 일대에 롯데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돼주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이 생겼다는 건 알 수 없었다. 즉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와 정당 활동이 정지돼 있었고 헌법도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 그래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각부 장관들의 합의만으로도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격호와 롯데를 위해 법까지 뜯어고친 것이었다. 그러나 특혜는 그것으로 부족했다. 부동산 경기가 재개발을 가로막는다. 그렇습니다, 수석님. 이 반도지구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 거래가 활발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거래 끊긴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거고. 계속하시오. 세금 제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세금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정부 방침으로 개발을 촉진할 경우 그 지구에서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세금 면제라. 이 제도를요, 특정 가구 정비지구 제도와 동시에 실시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면 반도지구 내에 있는 땅 주인들은 땅값이 오를 때까지 쥐고 있으려고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구 정비지구 제도만 실시하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금을 면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로구만. 맞습니다, 수석님. 그래서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었고, 이 법을 통해서 롯데는 물론 롯데의 땅을 판 민간인들도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엄청난 특혜였던 것이다. 예, 롯데호텔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규입니다. 예, 경훈 실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일간에 한번 나와서 식사라도 하시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드린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호텔 로비 때문입니다. 몇 층으로 지을 계획이시죠? 처음에 우리 계획은 지하 3층, 지상 33층이었습니다만 일본 설계자 도다건설에서는 45층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종필 총리 의견도 그렇더군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45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되다니요? 이미 끝난 얘긴데 끝났더라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가까운 시내 한복판에 40층 이상은 안 됩니다. 요즘 CIA 서울지국에서 청와대를 도청하네 어쩌네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마당에 보안 문제는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을지로 일가 40층 건물에서 정도라면 청와대는 한 방에 포격당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저녁에 청와대로 한번 들어오시죠. 자세한 말씀은 그때 나누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안보 차원에서 건축물 규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뭘 짓는다고 할 때 청와대 경호실이나 중앙정보부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롯데호텔도 그걸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한 강북 인구 집중 억제책 정도는 쉽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결이 있었죠. 아유,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확인차 오시라고 했어요. 이 호텔 건물의 동쪽, 그러니까 저 산업은행하고 한인은행 사이에 있는 이 9층 부속 건물은 용도가 뭡니까? 예. 아직 확실한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 2층은 투숙객을 위한 쇼핑센터고 나머지는 호텔 부속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이트클럽이나 뭐 그런 시설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강북 인구 억제책 때문에 유흥시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그 무렵 양택식 시장은 바나 캬바레, 요정과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시설을 신규 허가하지 않고 있었다. 말하자면 특정 시설 제한 구역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미치겠구만. 국장님, 누구 전화입니까? 누군 누구야? 롯데지. 또 백화점 얘기입니까? 이 친구들 정말 너무하는구만. 어쩌겠어. 청와대 끌어대고 JP 끌어대는데. 아니, 법적으로 강북엔 백화점 못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건물은 절반도 더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부속 건물을 백화점으로 쓰겠다니. 이건 애들 억지도 아니고 어쩌지? 국장님,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김 과장도 알잖아. 그럼 국장님, 이건 어떨까요? 좋은 수라도 있어? 지금 문제는 백화점 아닙니까? 백화점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 롯데는 백화점을 넣자는 거고요. 그렇지. 그놈의 백화점이 문제지. 백화점이란 말만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쇼핑센터로 허가를 내주면 어떨까요? 쇼핑센터? 예. 그래. 그런 수가 있구만.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 강력하게 규제한 건 백화점이었지 쇼핑센터가 아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고 허가가 났다. 그게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일이었다. 11.6 사건 불과 몇 시간 전에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1970년대 정부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백화점 사업을 규제하고 있었지만
신격호 회장은 집요하게 백화점 진출을 시도했고 성공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5공화국의 전개 속에서 그게 가능했을까? 롯데는 운도 따랐던 것이다. 혹자는 그걸 두고 박 대통령이 신격호 씨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